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상승세입니다. 어제는 장중에 가장 높은 포인트가요. 코스피 기준 1943포인트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벌써 장중 고점을 새롭게 높였었습니다. 1945포인트까지 찍고 지금 1940에서 지지받았다가 40선 안착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드디어 공개가 됐죠. 6천억 달러 향후 8개월간에 걸쳐서 국채 사주겠다라고 연준이 공개를 했는데 한 5천억 달러 정도 돈 풀어주겠거니 국채 사주겠거니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기대 부합 내지는 이상이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80점 정도 예상했는데 85점 맞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도 강부합, 우리도 밀리지 않는 아주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장을 분석해드리기 이전에요. 스피드 종목 상담 받고 있는 문자 번호부터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013-3366-0110번으로 친구한테 문자 보내듯이 그렇게 무료로 문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종목명이라든가 비중 그리고 상세하게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시 반 정도에서부터 들어가니까요.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순서대로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강한 장, 나흘째 연고점 경신 오늘 헤드라인에 꼭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으로 가서요. 이경민 책임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의 팔자 세력은 없어 보이네요. 오늘도 또 강세 연고점까지 경신했는데 오늘 일단 장 분석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자체는 전일 저항대로 작용했던 1940선을 넘어서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운수장비 업종이 좀 약세로 전환했고 그에 반해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언더퍼폼했던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금융업종의 강세 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업종별 상반된 흐름에 코스피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기관의 매물 출에도 좀 상승 탄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0선을 지켜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만약 조정이나 숨고리 국면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전일 저점권이었던 1930선 그리고 이전 저항대였던 1920선을 지켜낸다면은 추가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과 금융업종의 상승 반전은 향후 가격 메리트가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가격 메리트 또한 한번 고려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FOMC 때문에 오늘 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 아니면 또 뉴스 헤드라인에서 쑥 빠질지도 모를 일이죠. FOMC 일단 회의 결과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양쪽 완화 향후 8개월 동안에 걸쳐서 6천억 달러의 새로운 신규 국채를 사줄 의도가 있다. 이렇게 연준에서 얘기를 했고 또 필요하면 더 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으로 봤을 때 우호적인 단서까지 부처 연준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2조 달러, 그 다음에는 1조 달러, 그 다음에는 결국 5천억 달러 예상했었는데 6천억 달러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회의 결과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추가 양적 완화 규모는 최근 낮아진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방식 또한 1차 때와는 좀 달리 점진적인 방식을 보이면서 내년 6월 말까지 매월 약 75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를 추가 매입한다는 모습인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양적 완화 규모가 과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경제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라는 부분이 결정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경기 모멘텀, 경기 회복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유동성 양적 완화의
완화 뉴스에만 시장이 반응했다기보다는 민간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ISM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 받쳐주면서 이런 정도의 경제 환경에서 이 정도의 규모면은 충분히 하지 않나라는 인식이 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엔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경제 지표의 흐름,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꾸준히 상회하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도 우리지만 미국 시장에 또 미국 경기에 일단 돈이 풀리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사실 지수보다 더 재밌는 건 업종보다 더 재밌는 건 종목 얘기겠죠. 오늘 업종에 대해서 아까 앞에 좀 서두에 언급을 좀 하셨었는데 운수장비가 조용한 오늘 바로 IT주가 강하게 바통을 오히려 좀 뺏어왔다 이런 느낌도 오늘 하루만 보면 들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그 수급의 뒷부분에 받쳐준 질도 외국인이라는 점이 좀 눈여겨봐지는데요. FOMC 결과가 공개된 날 외국인들이 IT주를 적극적으로 산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IT가 좀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늘 발표된 뉴스, 그러니까 일본 최대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 메모리가 감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피다 메모리가 감산했다는 소식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IT 관련주들이 주도주의 자리를 되찾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주가가 주도주로 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상황 속에 이런 뉴스들이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좀 유입되는 매수 강도가 좀 강해졌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점권을 계속적으로 하향 이탈하지 않고 지켜내는 가운데 향후 턴어라운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감안할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출렁임이 있거나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을 경우 저점 매수하는 관점으로 관점으로 중기적으로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가격 메리트가 향후에 괜찮은 업종 골라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싼 IT가 길게는 역시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감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개인들은 IT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럴까요? 이경민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개인들의 어마어마한 IT 매도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에 500억 정도를 사지만 개인들은 700억 이상을 매도하면서 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IT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반등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저점권에 다가온 상황에서 반등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자고 하는 욕구들이 좀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긴 관점으로 본다면은 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한다는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도 있었고 불안한 심리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10월 들어서는 매수 우위를 보이는 날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요. 이런 점을 보자면은 외국인들의 시각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으로 IT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반등할 때 비중을 줄이고 또다시 조정받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매수 단가를 줄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오늘장 마감 전략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전일 급반등 이후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흐름 본다면은 레벨업하고 그리고 물량 소화 과정, 레벨업하고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을 통해서 비중을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위해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지수들하고 보여지는 부분은 1920선에서 30선이 지켜줄 경우에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 저점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1950선 돌파 여부 그리고 안착 여부가 추가 상승 여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920선, 30선에서의 지지 여력 그리고 1950선 돌파 여부를 좀 중요 포인트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수의 지지 포인트 그리고 1950 돌파하면 또 상승 탄력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FOMC 회의 그 이후란 이슈를 갖고 한번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화상으로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디어 시장이 한 2달간 우려냈던 FOMC 회의 결과가 짜잔 하고 공개된 게 바로 간밤에 있었던 얘기죠. 시장이 좀 안도하면서 그래도 참 놀라운 것은 강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그리고 여러 아시아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장 보고 계신지요? 예, 놀랍죠. 니케이 같은 경우는 2%대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훨씬 강한 모습입니다. 저렇게까지 올라야 되는가까지도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FOMC 회의가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예상했던 그 규모선에서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흥미있는 반응은 그동안의 IT 업종의 반등이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미국 지수 3대 지수보다 오히려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FOMC 회의의 유동성 공급하고 더불어서 선거 이후에 흐름에 대해서 감세 효과가 미치는 그 영향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 풀려나올 유동성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거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된다는 그 점이 긍정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또 호전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호전됐는데요. 미국 경제의 70-80%를 차지하는 좀 비중 있는 그런 비제조업 분야에 호전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PMI부터 시작해서 ISM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또 ISM 서비스업 지수까지도 호전이 됐기 때문에 비중은 커도 이제 변동성이 좀 낮은 지수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보다는 좀 영향력이 덜하지만 기업 활동 흐름이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점을 다시 재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요. 지난 8월에 FOMC 회의 때하고는 상당히 좀 비교가 되죠. 흐름 자체가요. 그 당시에는 경제 지표도 악화되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코멘트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이 급락을 해버렸죠. 이번에 FOMC 회의의 부작용이 거론되었던 것도 그러한 움직임을 투자자들이 겪었기 때문일 텐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회의 내용이나 경제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다 좋아지는 그 당시하고는 좀 틀리게 시장의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FOMC 회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끝이 났습니다. 불확실성은 해소가 돼서 시장이 안도하고 있긴 한데 이제는 또 그 다음이 걱정스럽습니다. 시장의 상승 탄력이 혹 둔화되는 것은 아닌지요? 약간은 좀 오늘도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위에서 좀 막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끼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다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심할 점은 없는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은 어젯밤의 환율 원자재 시장이나 오늘의 아시아 시장의 주식이나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회의 이전하고 같은 흐름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좀 꼽는다면 환율 시장 쪽의 움직임은 좀 주시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 그렇고 어젯밤도 그렇고 달러 대비 엔화나 원화가 모두 다 절상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대비 환율로 지금이 최근에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상의 경우는 우려감이 또 시장에 나타날 수가 있겠죠. 유동성 공급의 일정이 내년 6월까지 8개월의 중장기적인 재료다. 이 점을 놓고 보면은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절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 시장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좀 주목할 그럴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는 꼬리를 물고 다른 변수도 만들죠. 금리 결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요. 금리 결정에 있어서 인상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또 영향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따라 또 뉴스를 보면 재경부나 KDI나 한은 모두 다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또 코멘트하기 시작했고요. 가계대출 관련해서도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금리 인상이 될까 이 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또 불확실하게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내 변수가 또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문제를 보면은 기업이나 업종에 비춰봤을 때 IT하고 화학 쪽으로 항상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죠. 특히 엔화 환율 같은 경우는 원화 환율하고 더불어서 이제 자동차 업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었는데요. 전에 이 코너에서 9월 정도께 한번 봤었죠. 현대차하고 토요타 주가 흐름을 비교했었는데요. 현대차는 계속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고 토요타 같은 경우는 신저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 11월 1일에 신저가를 기록했고 뭐 오늘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워낙에 낮고 컸기 때문에 나오는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환율을 봤을 때는 오늘 반등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니케이 지수가 저렇게 오르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환율에 의한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 한국하고 좀 일본을 비교할 때는 시사하는 바가 환율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환율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슈도 물론이지만 향후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요성은 이전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어쨌거나 달러화가 8개월 동안이나 계속 미국 연준으로부터 풀려져 나올 것인데 우리 원화 강세 엔고가 더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우리 수출주인 IT 화학은 조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화학주는 중국주라고도 할 수 있고요. IT는 오늘 그야말로 초강세, 두각을 나타내는 업종인데 IT나 화학 쪽에 대해서 조금 우려 섞인 그런 시각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재료 노출이 FOMC 회의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IT 업종 쪽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환율 문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환율 4분기에 평균 환율이 한 1,070원 정도로 가장 큰 기업이다 할 수 있죠. 삼성그룹 자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 점을 좀 참고해 본다면은 지금 1,100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크게 걱정할 이유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요. 또 1,100원 선이 심리적으로 좀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무너진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지만 앞으로 한 8개월 동안 계속 이런 절상 속도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또 환율에 의해서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거론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자,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또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돈이 풀리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도 또 중국의 경기도 지표 호전을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제는 돈에 대한 관심보다는 펀더멘털로 관심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향후에 중요한 변수는 FOMC 다음에 꼭 지켜봐야 될 지표는 어느 쪽인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변수가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 그 자체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이제 곧 나오기 때문입니다. 11월 첫 주가 중국 PMI부터 시작해서 ISM 제조업으로 넘어가서 지수호전으로 또 이어졌고요. FOMC 회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일정이었는데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 중국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된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수지가 같은 날 낮과 밤에 또 노출이 되고요. 마치 PMI, ISM 지수가 동시에 발표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G20 회의 정상회담 바로 전날입니다. 또 중국 부동산 가격하고 통화량, 물가, 산업 생산 등의 재료가 다음 주 또 중반에 이어서 발표가 되고요. 이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중국 쪽에서 긴축이 또 나오는가, 또 그 이후에 경기 선행 지수의 반전, 다다음 주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되는 상황이고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의 개선이 어느 정도인가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IT 업종 역시 중국 소비 효과가 이제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IT 역시 이 중국 지수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실전에서 접근한다면은요, 최근 시장의 흐름이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죠. 특정 업종이나 종목 내에서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중국 관련주의 경우도 전통적으로 기계, 화학, 조선 등의 이제 산업재 섹터하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 쪽이 좀 나눠져 있죠. 백화점이나 여행이나 항공이나 화장품 같은 그런 업종이요. 이쪽 두 쪽 사이를 왔다 갔다 좀 빠르게 순환매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 화학 기계가 최근에 강했고 화장품이 좀 이어받는가 하더니 오늘은 여행, 항공,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강세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여 개 종목 사이에서 돌아가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종목 대부분이 이들 중국 관련주들이라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11월 후반부에는 모멘텀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순환매를 좀 조심하자, 이 말씀을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순환매라는 표현이 결국 종목별로 타이밍이나 이격도는 좀 감안해서 접근하자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타이밍을 잘 잡아봐야 될 텐데, 오늘 반등하는 IT도 넓은 의미에서 결국에 갈 수밖에 없는 중국주 중에 하나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중국주. 문제는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인데, 중국주는 언제 사면 가장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모멘텀을 본다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번 주 후반,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담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현대미포조선이나 그 부류들, GS 같은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종목들 보면은 이제 박스권 돌파 이후에 한번 시세를 낸 다음에 조정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께 조정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매수 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이격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봉이나 주봉이 21 이격도는 과열이 아닌데요. 볼린저 밴드 일봉 상단을 이미 넘어섰고요. 1939포인트에 있는데 그걸 넘어섰고요. 주봉 역시 마찬가지로 1937포인트가 상단인데 이걸 넘어섰습니다. 월봉으로 놓고 보면 1940포인트 상단을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오늘 여기서 저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지수도 약간 좀 반락이 가능하고 장중 등락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종목들도 이러한 전체 장세에 영향을 받아서 좀 내릴 수 있다,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타이밍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수가 부담스러운 위치에 변동성 있을 때 한번 잘 싸게 들어가 보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기회 한번 잘 포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먼저 안내를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013-3366-0110번입니다. 이쪽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좀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급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같죠?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수급에 따라서 업종별로 희비가 확연하게 갈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IT주를 사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확연하게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의 순매수가 좀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핵심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업종으로는 계속해서 그 매수세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300억 정도 되지요. 화학업종을 현재 1,000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200억 안팎의 순매수 흐름 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로서는 5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면서 이 오후장 이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전기전자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금융주도 전기전자와 함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 IT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밖에 볼 수 없다라는 쪽도 있지만, 일제 IT 쪽은 이제는 좀 모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IT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 내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전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전자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가 의견 자체는 다소 조금 의아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보였습니다만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지수 대비 조금 언더퍼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초가와 더불어 상승을 하는 그리고 이제 지수를 견인하는 이제 핵심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그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똑같은 케이스로 해서 금융주들도 이제 마찬가지 케이스가 될 건데요. 금융주 또한 이제 하나의 호재성 재료 때문에 시초가 때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이제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두 업종이 시장 지금 주도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조금 방향성이 좀 갈라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에 이제 오늘 오전부터 시초가부터 뜬 이유가 일단은 알아보게 되면은 이제 LP다 메모리 감산 소식이 이제 발단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등의 호재로서 이제 작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 과거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이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재고 조정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이제 그 균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재차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서서히 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대만의 메모리 업체 그리고 일본의 메모리 업체의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그 치킨 게임이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기전자 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모아가는 선침해 개념에서의 매수 이러한 부분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 유동성 공급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유동성을 갖다 6천억 달러를 이제 그 시장에 풀기로 한 것,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발단이 되면서 이제 금융주들에 대해서 좀 호재로 작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공화당이 이제 중간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공화당의 공약 중인 하나 이런 부분이 금융 규제를 좀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공약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금융 규제 강화 이런 부분 제도를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 이러면은 이제 금융주들 쪽에도 어느 정도 호재성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자국 내,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의 이제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이 신흥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핵심 나라인 우리나라의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이 될 때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 이러면은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 국채 이 매수나 그 국채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과세하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눈여겨볼 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도 이러한 제도 이 규제안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입법화가 된다 이러면은 다소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하나의 상승세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PF라든가 아니면 부실 채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충당금 2분기와 3분기 때 상당하게 충당금을 쌓았는데요. 그 충당금액이 일부 부실화가 되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은행 쪽과 이제 금융주 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업황이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호재성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매수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금융업종의 제가 생각하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IT도 모아가기엔 좋지만 단기적으로 또 바짝 연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은행들은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 바닥을 지금 아직은 안 친 것 같다에 대해서 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좀 좋게 보시는 쪽은 화학, 조선, 자동차 이쪽인가요? 가장 좋은 쪽은 하나만 꼽자면 어느 쪽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서 가장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역시 LG화학 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외국인들이 11만 주 이상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LG화학 오늘 2.2%가 지금 상승을 하면서 시초가 대비로 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 여전히 화학업종, 기계업종, 중공업, 조선 그리고 운수장비업종은 계속해서 지금 사모으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순환매 성격의 전기전자 쪽으로의 순매수 기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LG화학 우리 최종 팀장님께서도 또 10월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한 11%, 1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 듯합니다. 역시 화학주 강한 쪽, 외국인들이 사는 쪽에 좀 붙자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어제 또 얘기를 하셨던 것이 증권주였는데요. 오늘은 금융주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내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실 수 있는지요? 네, 일단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을 갖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흐름 자체는 이 경기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회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 실적과 더불어서 업황 호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전일 인천공항공사의 통계에 의하면은 이제 10월달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26%가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가 있는 달 그 이후로 해서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흐름인데요. 이번은 이제 추석 이후로 10월 달에 여객수가 전월인 이제 9월 대비로 해서 이제 7.4%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계절적인 비수기임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항공 화물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부분이 좀 우려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고점 대비로 해서 좀 떨어진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추세 상승 쪽으로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실적 증가세의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세, 여객수 증가에 대한 이유로서는 국내 환율 강세로 인한 내국자의 출국수 증가, 중국의 소비 확대로 인한 관광 수요가 증가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보실 텐데요. 일단은 바닥을 찍고 거의 200일선에서 이제 지지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73,300원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73,000원대 지금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9만 원 이상을 한번 단기 목표가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7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200일선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순매도로 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7만 원에서 손절 지금부터 모아가자 대한항공 전 고점보다 더 가는 9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하셨습니다. 동양종금증권에 있는 최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급등주 알아보는 시각입니다. 좀 전에 봤던 대한항공도 사실 급등주라면 급등주인데요. 지금 잡아라라는 얘기셨고요. 이번엔 백룡승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펄떡펄떡 뛰는 급등주. 하지만 꼭 잡아야 되는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 오늘 급등했다기보다는 향후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난 메디포스트를 지난번 한번 36,000원대 말씀을 드려서 현재 한 5,000원, 6,000원 이상 올라온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조정을 끝내고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했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분야, 특히 카디스템이라는 연골 재생 치료제 분야에서 향후 상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제대열 부분에서 1위 업체로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요.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현재 주가는 다소 한 8일 정도 거래일수로 8일 정도 세워두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폭으로 밀리지 않고
41,000원 이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크게 분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월봉상으로 본다면 현재의 위치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상장 시점에 7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매물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주가 42,000원 또는 41,500원 이런 전후에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5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일단 들어올린 주가가 지지해야 될 라인이 4만 원이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4만 원을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한번 공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등 가능성이 엿보이는 메디포스트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5만 원까지 보셨어요? 백용승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거의 한 3% 가까이 오르는 것이 우리 시장 많이 좀 위쪽으로 올려주는 것도 같네요. 76만 원 막 돌파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 지금 화면 아래쪽에 이 번호로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최희승 대리 그리고 홍희진 연구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종목 상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두 분은 또 평가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해석과 덧붙여서 저희가 앞서서 좀 길게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 마감을 3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어요. 지금 꼭 해야 되는 어떤 전략이 있다면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희승 대리님께서 해주시죠. 네. 사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6천억 달러 정도의 이제 뭐 양적 추가 완화를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미 시장에는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 시장에는 기존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따라서 오늘 그 상승폭이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최근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이런 종목들로 조금씩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황으로 살펴본다면은 지금 현선물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뭐 4천억, 5천억 정도 순매수 해주던 거에 비해서 다소 이제 매수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2,400억 정도 현재 기준으로 지금 다시 매수세를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주가는 상당히 좀 증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홍희진 연구원님께서는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리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투자 전략 쪽에서 이제 원칙을 좀 세우고 매매를 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요. 또 이제 급등에 따른 그 급락의 조정에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좋다고 하면은 매수를 하시고 뭐 추격 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파시는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평가 종목을 매매하실 건지 아니시면 추격 매수를 하시고 나서 수익폭을 좀 짧게 잡고 들어가실 건지 그러니까 원칙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매매를 하실 전략을 좀 세우시고 현재 시장에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지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이 그러니까 나는 종목들은 일단 좀 챙겨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예. 네. 자, 일단 뭐 저평가된 종목을 확실하게 발굴해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격을 하되 방망이 배트를 좀 짧게 잡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저희가 해드릴게요. 먼저 어제 제가 약속을 했었죠. 예, LS 산전 2시 한 49분에 보내주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드린다고요. 예, 그분 거 먼저 소화를 해드리겠습니다. LS 산전 샀다라고 하셨고요. 91,300원. 제가 어제 문자 내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답답하다.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91,300원 약간 뭐 지금 91,60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차트 흐름 보시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중바닥 형성 이후에 주가가 상단 돌파까지 좀 해주지 못하고 이제 다시 61선에서 저항에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61선 돌파가 일단은 1차적인 관문이 될 것 같고 61선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매수가 좀 크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수급적인 특징이 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최근에 좀 부진한 그런 모습. 다행히 좀 기금 쪽에서는 약간 좀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지만은 역시나 돈이 제일 많은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전고점 돌파가 지금 현재 수급으로 좀 상당히 좀 쉽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10만 원 언저리에서는 일단은 한번 차익 실현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 라인은 그동안에 이제 이중 바닥을 형성했던 약 8만 5천 원권 이탈할 경우에는 이제 손절가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결론은 아직까지 홀딩인 거죠? 그렇죠. 네. 예.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기간적인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계속 매도가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밀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매도세가 다소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61선 부근에서 약 지금 9만 1,000원 정도에서는 계속해서 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수급이 조금만 개선이 되더라도 매수가 조금만 유입이 되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수급이 꼬였어도 많이 빠지지 않은 강한 종목으로 보인다 얘기하셨습니다. LS산전 계속해서 들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홍희진 전문가께는 이 종목을 좀 드릴게요. 대한생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해 오셨는데 7,760원에 20% 지금 매수를 해서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8,250원까지 오늘도 갭으로 떠서 상승을 해서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아마도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매도 시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G20 정상 회의 전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금리 인상을 했고요. 또 이제 호주에서도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일단은 저희 나라에서 이제 환율 문제로 인해 금리 인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회의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은요. 그때까지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G20에 대한 그 기대감을 안고 일단 한 8,500원 선까지도 이제 일단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차트 흐름에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지속적인 바닥을 다지고 나서요. 지금 어제 대량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가 지금 크게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이 오히려 이번에도 이제 금리 인상을 못하고 동결이 될 경우는 또 악재로 작용을 해서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회의 전쯤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흐름을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금리 인상이 만약에 단행이 될 경우에는 대한생명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생명 이나 동양생명 같은 경우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여부를 보시고 다시 잡더라도 일단은 전략을 회의 전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나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일단은 수익 실현하자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고도 이제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요. 예. 자, 이미 수익을 나고 있는 그런 보험주 들고 계신 분들 금리 인상이 또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플러스를 내셨으면은 보험주는 현금화를 조금 시켜놓자 얘기가 나오네요. 자, 다음으로는 성화 하이텍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32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4,400원에 한 30% 매수했는데 꼭 한번 봐달라고 꼭 좀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성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전방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차의 이제 자동차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 전망치도 지금 좋게 애널리스트들도 보고 있고, 저 또한 내년에도 올해 그런 탄력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사실 기술적으로 좀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제가 지금 현재 그어놓은 이 선이 지금 사실 천정권에서 지금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두 번이나 지금 다시 한번 좀 무너지는 패턴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요 천정권의 지지가 오늘 만약에 종가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은 21선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1선이면은 대략 한 13,500원 부근이 될 것 같은데, 13,500원, 21선 지켜지는 한 일단은 홀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지금 현재 기아차라던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다시 좀 매도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좀 단기적인 어떤 고점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성화이텍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21선 지지선으로 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상으로 14,2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지선 지켜진다는 이상에서 봤을 때는 일단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잠깐 파는 것 같지만 오늘 종가 이제 뭐 마감을 한 2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14,200원 안 깨면은 그리고 내일도 13,500원 안 깨면은 성화하이텍은 조금만 더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한전선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859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은 아닌데 싶고요.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스럽다라고 하셨는데 매수해도 괜찮을런지요? 예,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 전선 업계에서 2위 업체입니다. 뭐 LS 다음에 이제 대한전선인데요. 이제 국내가 그 동사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만 지분법 손실로 인해서 그동안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한 흐름이 네. 이 주가에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늘어나는 흐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러한 흐름에서 또 금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지금 일단은 뭐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방향성이 없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비중이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비중은 큰 비중이 아닌 일단은 회원님께서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신 뭐 비중 한 10% 내지 15% 정도를 일단은 매수를 해보시고 나중에 향후에 흐름이 좋아질 경우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7,000원 아래에서는 일단은 적은 비중을 진입해 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손절가는 제가 6,500원으로 지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21선의 지지가 있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일단은 나중에 봐서 또 추가 매수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적은 비중 현 시점 진입을 해도 괜찮다. 일단 손절가는 6,500원만 확실히 지키자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500원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대한전선 한번 사서 한번 갖고 있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사도 될까요에 대해서는 아직 깨지 않았으니까요. 예, 사도 좋다라고 답이 돌아오네요. 자, 끝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3종목 정도밖에 못 갈 수도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요청이 오셨는데 일단 급한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23,000원 정도 오늘 5% 급등하는 또 특징주이기도 한데요. 23,000원의 매수 지금 딱 현재가의 매수를 이전에 하셨나 봐요. 비중이 20%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하이닉스가 좀 시장을 끌고 가는 대장 주도주가 될 수 있을런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마 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참 애태웠던 종목이고 현재도 지금 뭐 애태우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오랜만에 이제 그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요즘에 안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네. 네. 예전에도 그 얘기가 좀 전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삼성전기도 11만 원 깨지지 않으면 매수를 해라. 그런데 목표가도 지금도 살 수 달성을 했고. 있잖아요. 물론이죠. 예.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졌습니다만은 네. 이럴 때 좀 빠질 때는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오히려 좀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5.5%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사실 좀 단기 급등에 따라서 좀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3,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관은 그동안 해서 한 7일 정도 일 100만 주 이상씩 계속해서 매도를 지금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매수 전환을 해주면서 이런 바닥에 매도세가 다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상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타 전기전자 업종과 마찬가지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재차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흐름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좀 지지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아주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2만 원 부근까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분할 매수로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셔도 괜찮겠다는 판단이고요. 일단 지금은 모든 이평선들이 좀 수렴하는 구간에서 어떤 방향성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4쿼터 그러니까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최소한 바닥을 잡고 상승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경기 선행지수라던가 여타 앞으로의 전망보다는 좀 더 먼저 움직이는 선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좀 담아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평선이 수렴되는 24,000원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24,000원 돌파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26,000원 그리고 정고점 부근인 29,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4,000원도 일단은 더 뚫을 것 같다. 오히려 더 올라가면 조금씩 더 사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IT가 화두인 만큼 우리 홍희진 연구원의 의견도 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오늘 IT가 오른 데는 뭐 수급도 이유가 되겠지만 엘피다에서 감산한 것도 분명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피다가 왜 감산했는가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결국 디램가 이렇게 싸가지고는 팔아봤자 돈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내년 봄, 내년 초에는 분명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굳이 지금부터 사서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일단은 저는 오늘 전기전자의 급등이요. 그러니까 미리 예견된 급등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전기전자의 하락을 주도했던 주체는요, 그러니까 투신권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흘러내렸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종목을 모아 왔었다라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 쪽에서는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단기적인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업종도 매도가 좀 나오는 추세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매매 특성상 일단 외국인 쪽에서도 그러니까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 차트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오픈을 했는데요. 일단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전기전자 업종의 차트는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박스권의 하단 이탈이 없기 때문에 상승이 한번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점 좀 편입도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전체를 묶어서 지수화시킨 전기전자 업종 지수를 보니까 계속해서 박스권, 게다가 외국인들은 조금씩 지금까지 모아왔기 때문에 오늘 빵 터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박스권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만큼 한 번 더 업종 지수로 봤을 때도 큰 폭의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은요, 동양종금증권 최희승 대리와 홍희진 연구원과 함께 해봤는데 우리가 끝으로 이분들의 종목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승 대리님,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건지요? 네, 좀 공교롭게 또 앞서서 이제 최일중 팀장님과 좀 겹칩니다. 전 대한항공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대한항공 제가 오전에 좀 매수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매수를 하고 왔는데,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동량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큰 폭으로 좀 개선되고 있고, 자, 이런 부분도 특히 이제 IT 업종의 반등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물동량 증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반도체라던가 전기전자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로 화물 운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뭐 비행기가 모자라서 지금 나가지 못할 정도로 물동량이 계속해서 좀 밀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방 안정을 보이면서 내국인들의 이제 여행객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주변국의 환율 영향에 따라서 국제 여객 수요도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대한항공은 지금 현재 지금 하방 경직 계속해서 좀 확인한 이후에 바닥을 확실하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잡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거래량 동반과 함께 장대 양봉이 지금 형성이 되면서 자, 강하게 지금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매수하시는 가격은 좀 73,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뭐 안타깝게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74,000원입니다. 일단 뭐 이런 급등에 따라서 좀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눌림목 구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74,000원 이하에서 73,000원 부근까지 해서 73,000원 정도에서 매수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일중 팀장님은 좀 단기적으로 뭐 9만원까지 지금 전고점 돌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는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직전 고점 부근이었던 8만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8만원 도달 시에는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이후 물량은 이제 거래량과 수급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7만원 박스권 바닥 이탈할 경우에는 이제 손절하고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지금 사거나 73,000원대 약간 눌렸을 때 사거나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홍희진 전문가님. 저도 이제 그 운송 업종 중에 하나인 이제 한진해운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멘텀 지금 뉴스에 파는 전략 때문에 지금 그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온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주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컨테이너 선에 대한 그 민감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그 상승을 많이 하는 업종이 이제 해운업 중에서 한진해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컨테이너 그 선 부근에서 이제 80%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 1위, 뭐 세계 4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또한 앞으로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그 수혜도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 흐름에 제가 좀 더 차트를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대가 네. 참 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전고점이죠. 근데 저는 좀 의미 있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주면서 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지만 가격대로 본다면은 지금 이 가격대를 지금 3중 바닥으로 예,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이고요. 또 차트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금 조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고 이제 그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인 만큼 33,500원에 일단 진입을 하시고 나서 예, 제시해드린 손절가 지켜주신다면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대한항공에 이어서 한진해운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동시호가 막 접어들었고요. 오늘 1940선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어딥니까? 저는 장 마감하고 난 다음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